자, 우리 문학에서 그 소설이 우리 교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딱 공부를 좀 필요로 한 그런 지문들이어서, 그 소설은 우리 지문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내용일 겁니다. 지문 자체는. 자, 그래서 그 현대시, 고전시 위주로 한번 와보시고요. 그 현대시에서 이것도 뭐 시를 해석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선택지하고 관련 지어서만, 음, 그 37번에 지금 이 현대시 두 개 묶어놓고 공통점 물었는데 그 공통점 답이 지금 1번이잖아. 그치? 자, 과거를 회상하는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 자, 즉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인가? 자, 이거야. 음. 자, 그래서 이 그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그 머슴 대길이는요. 머슴이고요. 그래서 뭐 넘겼어요. 언제나 동네 길 이슬을 잘 털었지요. 음. 그리고 나는 그때 대길 아저씨한테 글자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제 36년이 지나간 뒤에 글자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대길이 아저씨는요, 이렇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을 자, 함께했던 대길이 아저씨. 대길이 아저씨에 대한 회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인가? 막 그래. 자, 그런데 읽다 보면 그 2년, 3년 쪽으로 쭉 와가지고요. 음, 내가 점점 자라요. 그쵸? 나는 어려서부터, 자, 그랬고, 그러다가, 음, 어느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진 나는 이 집이 좋아졌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시절, 음, 자, 어린 시절에 그 집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의 그 집 할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리는 내용이었다. 자, 회상이었다.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답은 1번이고, 그 나머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다 틀렸어요.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이 있냐, 가나 하고 연결해 보면, 그 대화책, 어떤 반성 이런 거. 자, 반성적 태도죠. 이런 거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 자, 그 다음에 38번에, 자, 그, 답이 3번이었었던 거잖아. 그치? 3번 보면은, 이게 문제를 잘 보면, 그 디귿이 뭐였냐면, 그 디귿 자체가 여기, 바다를 바라보다. 대길의 아저씨는요, 그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처녀들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항상 먼 바다를 바라보던 사람이다. 자, 이랬거든.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또 행동이란 말이야. 그 행동.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게 기본이라고요. 음. 자, 그럼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다. 자, 이거지. 바다를 바라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행동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을 동경하는 거야. 자, 이러면 이 바다라는 공간 자체가 그 현실과 좀 대비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돼. 현실과 바다는 좀 대비적인 공간이야? 자, 이렇게. 자, 이런 분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틀려지 당연히. 자, 즉 바다 자체를 현실과 대비적인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과 대비적인 어떤 자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음. 그래서 여기는 사실 바다를 바라보던 어떤 넓은 공간을 바라보던 그 바다는 자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어떤 넓은 곳, 트인 곳,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자의 이런 정서적으로 어떤 꿈이나 희망이나 뭐 이상이나 즉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동경하는 그런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귿의 바다를 가지고 이렇게 현실과 대비적인 자연의 의미다라고 풀어주는 것 당연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 좀 쉬웠어요. 그쵸? 자, 39번에 그 5번이었던 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어.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말이 돼? 그 왼쪽에 이것도 뭐 체크가 미리 되어 있지만 보면 내가 어릴 땐 그랬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아주 많아지거나 보니 나는 다시 이 집이 좋아지더라. 가즉 여기에서 나는 어릴 때는 늘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뭘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겠어. 태도 변화를 얘기해 줘야겠지. 음. 자,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 더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이렇게 나는 집이 좋아지더라. 자, 문항 뭐 빨리 끝나겠네요. 자, 이것도 이 사시남편기 이 지문도 이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해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뭐 이거 정도만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읽는 것을 잘 해야 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필수 작품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지. 자, 연결해보자. 자, 이게 아무런 뭐 정보도 없이 그냥 제목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 시작할 때 산중에 책력이 없어 사실을 모른다라고 했어. 이 찻줄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없어. 넘어가줘야지. 줄칠 필요도 없구나. 자, 넘어갈게. 자, 산에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인데.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눈 아래 해친 경이. 자, 이게 뭔데? 경치가 철철이 절로 난다. 철철이, 즉 철마다 자, 철마다 절로 나타난다. 경치가 철마다 절로 나타나니. 느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 자, 즉, 산에서 경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즉, 산에서의 경치가 지금 계절마다, 철마다 절로 이렇게 나타나니. 산의 경치에 대한 건가? 다음 주 봤더니 어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두 선간이래. 자, 선간 중요한 표현이잖아. 왜 선? 자, 즉 신선들의 세상이다. 신선의 세계. 자, 신선의 세계구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신선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자체에서 이것도 뭐 떠올려 볼 수 있어, 당연히. 이것도 그 자연 친화적인 주제의 시구나, 가사구나. 자, 이러면 되거든. 응.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창 아침볕에 향기의 잠을 깨니라고 해서 중요한 표현 나왔잖아. 자, 매창. 어잉? 봄이네. 그치? 자, 이렇게 지금 봄에 향기의 잠을 깨니 산홍에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많다.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자연 친화에서 이렇게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 할 일이 많다. 이 자체가. 기억납니까? 자, 할 일이 많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여유가 없다. 자, 뭐 하느라 바쁜 거야, 이 사람 지금? 자연을 즐기는 일. 즐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지 또. 자, 그러면서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야. 외씨 뿌려, 몽을 가꿔, 또 망해를 신고, 죽장을 짚고. 음. 자, 그렇게 지금 행동 쭉 나타나는데 이 행위들 전부 다 뭘로 연결한다? 자연을 즐기는 행위로 연결한다. 자, 그러면서 또 도화 나왔지. 또 역시나 봄의 이미지 나왔고. 자, 이렇게 이 도화핀 신의길이 방초주에 이어 있구나 됐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중심을 이제 잘 맞춰주면 되잖아. 자, 일단 도화가 핀 길이 또 예쁘고. 자, 그 다음에 이 잘 닦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석병풍. 자, 이런 거. 어떤 주변에 이런 뭐 암석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예쁘고. 음. 자, 그러면서 이 도원이 어디냐, 무릉이 여기다라고 해서 또 역시나 신선들의 세상이 여기구나. 즉 신선적 풍모 또 언급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정말 나오지. 남풍이 불어 녹음을 헤쳐온다. 자, 녹음이 뭐였어? 여름.
자, 이렇게 여름이 되니 다음 줄 보면 희왕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 젖은 난간. 여름에 뭐 한다 그랬어? 물가에서 잔다고 하네. 그치? 자, 여름이라 또 물 위에, 즉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또 잠을 여기서 잤구나.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여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들. 정서 쓰지 않아도. 그리고 희왕 베개 위에서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희왕 얘기했지만, 자, 희왕 이거 뭐다? 이거 나오면 태평성대다. 태평성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잔 거고요. 그렇게 깼더니, 아, 물이구나. 저렇게 된 건데, 물 위에서 이렇게 자기가 잠에서 깨는 거, 여름이니까 또 나타나는 말이다. 자, 그렇게 이제 물가에 있다 보니 그 물 아래 고기도 보이고,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꽃들도 보이고, 이렇게 산의 향기도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고, 즉, 이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고. 음.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장송, 그 소나무를 차에 삼아 한번 그 돌 위에 앉아보니 이러거든. 석경에 앉으니 이런 행동들, 앉아본다라는 이 행동들 전부 다 뭐다? 자연을 즐기는 중이다. 자연 즐기기 중이다. 그렇게 인간의 유월이 여기는 삼추로구나. 자, 이러거든. 사실 이 송산별곡에서는 이 구절이 좀 가장 자주 언급이 되긴 해요. 헷갈리라고. 인간의 유월이 여기는 삼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월이에요.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치 가을 1호구나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는 와, 가을인데? 인간의 유월이라는 그 시간이, 그 계절이, 와, 여기 완전 가을이다. 이거 어떻단 얘기야? 삼추로다. 와, 여름이 왜 이렇게 시원해? 참 시원하구나. 자, 이 얘기거든. 음. 그렇게 또 오리도 보고, 백구도 보고, 자, 무심코 한가하다라는 것이 주인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무심코 한가하다, 무심하다라고 하는 거 역시나 자연 친화적인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래서 결국 43번에 요걸 잡아내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시상이 전개된다. 즉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시가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 애상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고, 뭐 어디에도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답이 어쨌든 5번이잖아요. 그쵸? 일단 백고를 활용했어. 그치? 그 백고를 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태도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지 이런 고사 내용도 뭐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럼 백고를 활용한 건 오른쪽에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그치? 그 백고를 보니까 이 무심코 한가한 것이 참 주인과 닮았다. 주인을 떠오르게 한다. 이랬으니까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좋아. 이것과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 왜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의 모습을 묶어가지고 같은 것이라 그러지? 음, 단순히 갈매기와 같다.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그 갈매기의 그 어떤 무심한 깨끗한 모습이 좀 같은 것으로 연상이 되다. 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갈매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깨끗함이 없는 그런 어부하고 주인을 같은 것이라고 하냔 말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됐는데요. 그 마지막에 갑자기 주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 좀 헷갈렸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럼 나머지 볼게. 여기에서 그 오이시 뿌려서 뭐 가꾼다 이런 얘기. 자, 이것은 결국 산에서의 어떤 소박한 삶이다. 그치? 도화 얘기 나와. 도화는 무릉도원이 연상된다. 도화 나오면 무릉도원. 이렇게. 자, 이렇게 화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떤 만족감 얘기할 때 이런 무릉도원 얘기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쵸? 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 위에 나타나 있는 것 한 번씩 읽어보면 좋긴 합니다. 그 도화라고 하는 거 결국 무릉도원과 관련 지어 본다는 거.
자, 희황배계, 희황. 자,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죠. 그럼 희황이라고 하는 게 이 태평성대를 이룬 그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희씨라는 그 왕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황, 복희씨, 태평성대.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은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태평한 세상, 내가 있는 곳이 참 태평한 세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황이나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자신의 아주 편안한, 태평한, 즉 편안한 마음이다 이랬잖아. 음. 자, 자연친화시에서 아우 정말 태평성대가 따로 없네. 자, 이런 게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희왕배계를 활용한 거, 자, 이런 게 그 자기가 느낀 그런 편안함이 결국 이 희왕의 시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자, 뭐 4번은 됐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주 나타납니다. 자, 45번. 자, 다음하고 연결해 봐봐. 자, 그럼 또 읽어봐야지. 자, 기러기가 오는 밤에 내가 잠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잔등을 켜놓고 전전불매, 즉,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그 전전불매를 하고 있는데, 창밖에 굵은 빗소리에 더욱더 망연해진다라고 해서, 애초부터 자, 이 시는 결국 밤에, 에? 즉,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홀로 된 상황이거든. 자, 그렇게 전전반측 이 자체가 시적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망연해진다라고 하는 건 좀 쓸쓸함, 좀 부정적인 정서하고 좀 관련 지어 봐줘야 한다. 뭐 이런 정도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기억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각각의 어떤 뭐 중심 화자들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매창과 창은 각각의 화자들이 각각 머무르고 있는 곳에 안과 밖을 연결하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잖아, 사실. 창이라는 것이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해도 되니? 자, 이거. 매창. 뭐 이건 설명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자, 매창에서 이제 향기가 나고 잠을 깼고 뭐 이렇게 된 거. 당연히 이 매창 여기에서의 창 전부 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해도 되지. 그다음 아침볕은 산홍이 맡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 아침볕은 아침 분위기를 얘기하고요. 이 기러기 오는 밤은요, 밤의 분위기를 얘기해요. 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쉬워서. 자, 그다음 기억. 자, 기억의 향기는 산홍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거 그냥 맥락이잖아. 그치? 자, 기억은 매창의 이 아침볕에 결국 향기에 잠을 깼다. 나는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깼다. 이랬으니까. 그 기억의 향기는 그 산홍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한 거 맞고. 그 보기에 굵은 빗소리. 뭐라 그래? 굵은 빗소리가 들리니까 더욱더 망연해진다. 이 굵은 빗소리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데 더 영향을 준다. 음. 내가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잔등도 켜놓고 그렇게 전전불매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밖에 비까지 와. 자, 그러니까 이 굵은 빗소리는 나를 더 잠들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틀릴 이유가 있나? 자, 그 다음 4번. 기억에 할 일은 산웅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것. 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난 정말 할 일이 많아. 이렇게 했지, 그치? 즉, 기억에 할 일이 참 곧 없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는 곧 있을 것이다. 많다. 이 얘긴데. 그럼 여기에서의 이 할 일, 자연을 즐기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이 할 일이라는 걸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과업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어디에도 조금도 없습니다.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에서 틀렸고요. 그다음 사실 이 성삼별곡이 좀 더 어려우니까 자, 이걸 뭘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답이 뒤에서 나오기도 해요. 보기가 좀 더 쉬우니까. 그 보기에 잔등을 돋운다. 잔등을 이렇게 켜놓는다. 라는 게 내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사실 이게, 그래, 뭐 잠이 안 오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잔등을 켜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뭐 그래.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 잔등을 켜놓는 이 일 자체는 내가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잠이 오지 않아. 그치?
밖에 막 비도 오고 내 잠을 깨운단 말이야.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음 하는 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잔등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거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역시나 부적절하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습니다.